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도빠입니다. 오늘 서울 서초동에 있는 아파트 현장에 나왔습니다. 이 현장은 제가 컨설팅으로 진행하는 현장이고요. 작업자를 우리 고객님께서 직접 선택하신 현장입니다. 작업자를 직접 선택하셔가지고 반셀프 들어가셨을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것들이 어떤 우리 작업하시는 분들의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세부 스케줄 조정이라든지 이제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데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고객님께서는 목공팀을 저희 미디오빠 팀으로 좀 요청을 하셨고, 나머지 팀들은 고객님께서 인근 또는 뭐 세링 카페 우리 업자분들께 연락을 하셔가지고 이제 다 계약을 하시고 진행을 하시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는 제가 조금 더 어떻게 보면은 신경을 쓰는 부분도 있고, 이렇게 좀 신경 쓰는 분야가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반셀프 컨설팅을 진행할 때 외부에서 팀을 들이는 게 워낙은 맞죠. 그래가지고 제가 중간에 컨설팅 해드리면서 조율을 좀 해드리는 쪽으로 가는 게 맞고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일정을 1.5배에서 2배 정도 팀들 조율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요. 뭐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고,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제가 또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은 가능하면 철거 설비라든지 목공 타일 전기까지는 저희 팀을 쓰시는 게 좋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떻게 됐던 간에 외부 팀을 들여오실 때는 제가 좀 조언 드리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체크하시면은 외부팀 사용하시는 거에 있어서도 문제 없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현장은 말 그대로 컨설팅만으로 들어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입구 쪽으로 이제 보시면서 제가 어디를 철거하고 어디를 뭐 죽여야 되고 요걸 고객님이랑 다 말씀을 나눴거든요. 그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관 보시면은 여기가 컨디션이 다 뜯어야 되는 아파트가 있고 그렇지 않은 아파트가 있거든요. 근데 이런 컨디션, 여기 지금 몰딩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문틀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현장, 지금도 진행 중인 그 30년 된 아파트,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 문을 완전히 다, 이 틀까지 다 뜯어버렸죠. 그러니까 이런 걸 좀 보시고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공사 범위라든지 어떤 금액이라든지 이런 면에 있어서 좀 체크는 어느 정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야기를 돌아와서 여기는 살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살려가지고 여기 보실까요? 여기는 철거 안 함, 이렇게. 제가 고객님이랑 요 전에 현장 미팅 하면서 여기 철거하지 마시고요. 여기는 철거하시고 요걸 다 찝어드렸어요. 그래서 공사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마감돼야 될지 아마 모르실 거예요. 반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 셀프 인테리어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걸 제가 일일이 하나하나씩 다 체크해 드리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하시면 되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철거가 들어가기로 했어요. 컨디션을 보니까 밑에 이렇게 물이 불어가지고 얘는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어요. 보시면은 MDF는 물에 취약하고 물에 한번 닿는 순간 걔의 어떤 생명은 끝난다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얘는 다시 뭐 갈아가지고 뭐 붙이고 할 수가 없어서 ABS 도어로 교체를 할 거고요. 요즘에 손잡이 좀 이쁜 거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재사용을 하실 수 없는 상황이라면은 교체하시면서 손잡이도 예쁜 걸로 교체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도 보시면 뭐 이렇게 극명하게 내용이 딱 견적이 나올 때는 뭐 바로 뜯어내는 거죠. 가능하면 덧방을 전 추천을 드리고요. 대신에 이렇게 배가 불었다거나 이탈 현상이 있을 때는 과감하게 털어내는 것을 이제 권고해 드리죠. 대신에 일단은 철거할 때 한 번, 그러니까 철거 전에 이렇게 한번 제가 체크해 드리고 철거할 때 한번 철거팀에서 여긴 쓰셔도 됩니다. 여긴 털어내셔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타일할 때 또 한 번. 그러니까는 총 한 2번에서 3번 정도는 체크가 되고 기존에 살릴 수 있는 부분이라면 살릴 수 있도록 제가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서비스를 잘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됐든 간에 여기는 지금 다 걷어낸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예쁘게 바뀔지 나중에 좀 기대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젠다이가 없는 곳에는 좀 젠다이도 다시 만들어야 되고 이런 부분까지 제가 다 체크를 했고요. 이쪽 보시면 마루를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보통 이런 정도 컨디션이라면은 마루를 교체하는 게 보통 맞죠. 태닝 한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마루가 오래 지나면은 이제 색이 예쁘게 우리 일부러 태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태닝 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태닝의 수준을 넘어서 버닝이 된 느낌 여기가 지금. 그래서 이런 건 걷어내야 되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로서는 살릴 수가 없는 상태라서 애매한 게 있고요. 살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 건 제가 최대한 살린 쪽으로 말씀을 드리고 누가 봐도 이거는 걷어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그 방법에 있어서도 제가 체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에 천장은 저는 가능하면 살리자는 입장이에요. 천장 공사까지 하게 되면은 목공 비용이라든지 공사 기간이 쭉 늘어나기 때문에 대신에 그렇게 될 때는 조명을 좀 가로지른 조명이라든지 이런 조명이 조금 적용이 어려운 부분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확인을 해드리고 일실 1등을 지양하는 편이긴 합니다. 요즘에는. 그런데 일실 1등 넣을 때 좀 디자인이 괜찮은 제품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래서 비용을 좀 저렴하게 하시고자 할 때는 요즘에 많이 나오는 바리솔 조명 같은 거 깔끔하게 그런 프레임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교체해 주시고 커튼 박스 여기에다가 전기 하나 넣으셔가지고 간접 조명 하나 쏴주시면 돼요. 그러면은 평소에는 커튼 박스 조명을 쓰시고 필요에 따라서 21등을 켜버리시면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앙에 있는 등을요. 그래서 최대한 그리고 요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지금 상당히 지저분하죠. 아까 전에 제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컨디션이 여기는 바꿔야 된다 했던 게 이제 마루였다면 요거는 세척을 해가지고 쓰기로 했습니다. 제가 직접 세척이 되는지 확인을 했고요, 현장에서. 그래서 이런 거는 세척을 해가지고 쓰면은 너무 좋죠. 왜냐면 몰딩 띄면은 그때부터 공사 좀 커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제가 체크를 좀 해드렸고 이 내부에 오시면은 보통 이 창을 컨디션을 보실 때 교체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이제 판단을 하실 때 가장 큰 부분은 이제 기밀성이 떨어졌을 때 만약에 실거주 중이시다 그러면은 내가 바꿔야 되겠다를 이제 피부로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만약에 이사 오실 때는 눈으로 현재는 파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땀 흘리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매우 덥잖아요. 이럴 때는 이 창의 어떤 기능 여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행히 이제 현재 이 집 같은 경우에는 고객님께서 거주를 하시다가 교체를 하시는 쪽이어서 뭐 특별히 문제는 없는데 일단은 고객님께서는 교체를 하지 않기로 하셨어요. 그대로 이제 사용을 하기로 하셔가지고 대신에 하드웨어 같은 경우 이렇게 열고 닫고 했을 때 이 천장이 처짐 현상이 발생합니다. 이런 거는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교체를 하시는 쪽으로 들어가시면 좋은데 여기는 약간 독특한 구조예요. 원래 외부인데 창을 이제 설치하셔가지고 위에 이제 천장 이렇게 내려가지고 지금 하고 계신데 천장 처짐 현상은 샤시를 이제 교체하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드리고요. 다시 이제 조여야죠.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는 샤시가 걸려 있는 이 천장 컨디션, 그 컨디션을 좀 확실하게 만드는 쪽으로 가셔야 된다. 근데 보통은 확실하게 뭐 만들고 말고를 떠나서 외부 골조에다가 그대로 연결하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천장에 이 처짐 현상이 있다 또는 뭐 샤시의 처짐 현상이 분명하다 이럴 때는 가능하면은 교체를 하셔가지고 진행하시는 게 좋다고 봅니다. 사실 컨디션이 썩 좋은 상태는 아닌데 여기가 확장된 부분이 아니라 이제 여기에 내부 속 창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습기 관리라든지 온도 관리는 직접 하시겠다, 괜찮다 말씀하셔가지고 여기는 그대로 사용을 하실 예정이시고요. 이런 하드웨어는 교체하실 수가 있겠죠. 소리 나는 거 보면은
좀 열고 닫히는 게 힘든 거 보면은 사실 좀 연식이 돼가지고, 그리고 여기도 지금 속이 떴어요. 요런 거는 나중에 교체하실 필요는 있다. 그러나 필수는 아니다. 예, 베란다가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가 확장이었다면 교체하자고 제가 말씀드렸겠죠. 그리고 이제 요런 부분, 요런 부분에 있어서 고객님께서 이미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이 샤시가 어느 정도 이제 시간이 되었다. 교체하실 이제 타이밍이 나왔다라고 이제 좀 판단하실 수 있는 부분인데, 어떻게 됐든 간에 베란다라면은 뭐 그냥 묻고 갈 수도 있다. 라는 입장입니다. 집을 고칠 때 기준이 내가 완벽하게 풀 세팅을 하겠다라는 이제 개념으로 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금액이 크고요. 샤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요즘에는 뭐 한 30평 이상이면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기 때문에 교체함에 있어서 이거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만약에 확장이 된 곳이라면은 전 과감하게 교체하시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편이고, 확장이 안 되고 이렇게 베란다가 있다 이러면은 그냥 가셔도 되고, 나중에 이런 경우에는 별도로 간단한 뭐 추가 시공 개념으로 해서 교체 정도까지는 가능해요. 왜냐면 베란다가 있으니까. 그래서 약간 이 주변부가 좀 손상이 되겠지만 나중에도 하실 수가 있으니까 너무 무리해서 하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지금 창을 보시면 이게 하이샤시 계열이잖아요. 알루미늄 샤시가 아니라. 이게 마지노선이 진짜 걸려 있어요. 얘가 연식이 좀 돼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안 바꿔도 되는 이런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아끼시려면 그것도 괜찮다. 충분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부 쪽을 한번 들어봐 보시면 여기에 다 포스트잇으로 다 철거 안 하면 이렇게 다 적어 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제가 사전에 미리 방문해가지고 고객님이랑 체크를 하면서 이건 살리시죠? 이거는 어쩔 수 없겠네요. 라고 이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요. 내부로 오셨을 때 이런 샤워기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샤워기가 교체하시기가 한번 뜯어서 밑에 설비를 좀 다시 만져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일단은 철거한 다음에 체크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 그리고 이쪽 거실 쪽으로 하시면 여기 한번 볼까요? 이 벽면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새 벽 매립 많이 하시죠? TV. 벽 매립을 할 거냐, 반 매립을 할 거냐, 매립을 했을 때 사운드바 위치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제가 현장에서 좀 체크를 좀 해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스케치가 현장에서는 필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이런 거는 선택하실 수 있게끔, 그래서 이건 안 하는 걸로, 이건 안 하는 걸로, 하는 걸로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을 좀 했고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가 이제 알판으로 저희가 진행이 되어 있는데, 여기가 좀 난이도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전체 그냥 싹 걷어내고 하는 개념이 아니라 좀 덮으면서도 살릴 걸 살리면서도 이제 좀 진행할 거라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좀 난이도가 있어요. 무슨 난이도가 있느냐, 철거라든지 뭐 시공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난이도가 있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습니다. 모든 걸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몰딩은 항상 문제를 일으키거든요. 이 몰딩이 지금 원피를 여기 위에 친 다음에 안쪽으로 또 파고 들어가 가지고 있는 몰딩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제가 이걸 살리자고 고객님께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런 부분, 여기는 지금 철거하기를 원하셨거든요. 너무 답답해서. 그래서 이런 부분 이제 꼬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요거는 제가 또 솔루션을 드렸어요. 그래서 요런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에 그냥 셀프나 반셀프로 하셨을 때는 아마 이거 못 풀었을 겁니다. 이런 디테일은. 그래서 저한테 이제 컨설팅 받으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깔끔하게 어떻게 마감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요. 이런 거는 좀 뭐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위에 그렇게 어떻게 이제 마감이 되는지는 제가 현장 왔다 갔다 하면서 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주방 레이아웃의 경우는 애매한 경우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거를 살리느냐 아니면 뒤집어 엎느냐 이제 고민을 좀 많이 하시는데, 만약에 바닥을 살려야 되고 좀 많이 건들지 않겠다 그럴 경우에는 뒤집어 엎는 것보다는 기존에 있는
제품을 이 레이아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를 저는 개인적으로는 추천드리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가구는 좀 정직한 게 들어간 것만큼 금액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만큼 투입되는 금액에 대한 어떤 비용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레이아웃을 바꾸지 않아도 괜찮다. 예, 맨날 레이아웃 바꾸고 막 뒤집어 엎고 이렇게 해보니까 그게 반드시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때로는 해봐요. 그래서 애매한 사이즈가 나왔을 때는 억지로 들어가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기존의 레이아웃을 유지하면서 애매한 공간을 좀 애매하지만 이제 뭐 식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채운다든지 네, 그렇게 해결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러니까 쥐어 짜는 공사가 있고요. 현장을 막 수납이 필요하거나 아니면 강력한 니즈가 있을 경우에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가볍게 내가 생활할 수 있을 정도의 어느 정도 뭐 내가 용인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는 기존의 레이아웃도 그냥 가시는 것도 네,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바깥쪽으로 오시면은 이런 그 곰팡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부분이 이 샷이랑도 좀 밀접한 연관 관계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벽 자체에 이제 단열 유무에 있어서도 좀 관계가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검정 이렇게 네, 이게 많이 지저분한 게 묻어 있죠. 그래서 이런 거는 한번 제거를 할 필요는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요런 거, 예, 요런 거는 별도로 네, 업체에다가 연결하셔가지고 교체. 그래서 무조건 다 바꾸는 거 좋습니다만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부분은 살려가지고 하는 게 좋고 대신에 루트에 대해서 좀 애매할 수가 있어요. 차라리 여기처럼 지금 LG, LX 샷이라면은 뭐 LG에다가 요청을 하셔도 되는데 반드시 꼭 LG가 아니어도 됩니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 있는 공업소에다 요청을 하셔가지고 상담을 받으셔도 돼요. 그래서 이거는 고객님께서 잘 아시는 업체가 있으시면 그렇게 진행하셔도 좋고 모르시면은 제가 좀 루트를 찾아가지고 좀 진행을 해드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전형적인 그죠? 예. 세탁 공간인데 이런 부분 만약에 곰팡이 들어오는 게 싫다 그러면은 공사할 때 단열 정도는 한번 하실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단열을 했다고 해서 그 단열 내부 안에 습이 안 생긴다라고 보장을 할 수 없는데 최대한 밀착을 해가지고 습이 생기지 않도록 공간 좀 없애는 방법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은 좀 그런 거는 또 상담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습 같은 경우 이 베란다 쪽에는 어느 정도 용인을 좀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이제 배수관도 있고 또 어떤 데는 뭐 우수관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사실 습에 그렇게 썩 강한 위치는 아니에요. 그리고 단열도 지금 안 돼 있는 벽 그리고 성능이 떨어져 있는 샷시 이런 걸 전체적으로 감안해 봤을 때 내가 공사 비중을 어떻게 두느냐 요것도 좀 지혜롭게 잘 선택하실 필요가 있고 거기에 있어서는 제가 컨설팅 좀 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아낀다라는 거는 어떤 드라마틱한 금액을 쭉 시공해서 이제 낮추는 부분도 있지만 아예 손을 건들지 않고 기존 것을 살리면서도 내가 어느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정도는 괜찮겠다라고 인정을 시켜드리는 역할도 제가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네. 여기 또 베란다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가지고 공사 금액을 최대한 좀 줄여드리고 지금 있는 현장입니다. 하지만 최소한의 해야 될 것들은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런 바닥 같은 경우도 상태만 괜찮다면은 덧방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큰 문제 없어요. 이런 거는. 자, 그래서 오늘은 공사 시작 전에 제가 현장 한번 방문했는데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현장에 한 번 더 이제 오는 것들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현장에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드리기도 하고 중요한 거는 고객님도 한번 오셔가지고 체크도 해보시고 사진도 좀 많이 찍어보시고 그리고 저한테 이제 피드백을 주시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또 상담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참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요것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다. 영상을 아마 또 찍을 텐데 여기가 지금 천장이 요만큼 한 뭐 6, 7cm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현장 같은 경우에는 천장고가 매우 낮기 때문에 이 안에 설치할 수 있는 조명들이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보통 천장고를 확인할 때 이제 조명
하나 걷어낸 거죠. 그래서 체크를 하면은 가장 뭐 무난한데 여기만 믿고 빠듯하게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 천장도 요동을 치지만 이 내부 위에 윗집 슬라브 여기는 지금 윗집이 없으니까 옥상이죠. 예, 옥상 슬라브 쪽이 요동을 심하게 칩니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렇게 뭐 한 5cm 미만이다, 뭐 7cm 정도밖에 안 나온다 이러면은 제품 선택에 있어서 깊이가 깊은 거는 지양하시는 게 좋습니다. 게다가 여기는 천장을 지금 다 걷어내지 않고 들어갈 거라 어디가 천장이 쳐져 있고 어디가 올라가 있고 이게 사실은 판단이 좀 어려워요. 뜯어내기 전에는. 그러니까 그런 거에 있어서도 제가 현장 체크 할 때 다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으니까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현장은 이제 앞으로 한 달 정도 기간으로 진행을 할 텐데 한 달, 보통은 제가 잡는 게 한 달 4주에서 한 6주 정도를 기본적으로 보고 있어요. 이 4주에서 6주라는 기간은 일반 반셀프로 하시는 분들에게는 조금 버거운 시간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스케줄이 미세하게 움직이거든요. 인테리어 시작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때 발생하는 변수라든지 팀에 겹쳐가지고 효율이 떨어지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잡아야 되기 때문에 저 개인적으로는 1.5배에서 2배 정도 여유를 가지고 진행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 제가 컨설팅을 하게 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팀이지만 제가 좀 조율을 좀 잘 해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기간적으로도 조금 제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사람은 가장 힘들어요. 현장에서. 그래서 사람을 컨트롤한다는 게 좀 어렵습니다. 게다가 저희 팀이 아닌 경우에는 이분들이 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라든지 속된 말로 말을 잘 안 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제 말도 안 듣는데 여러분 말은 더 안 들을 가능성이 많고 고생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좀 기간을 여유 있게 두고 가시는 게 좋다. 그래서 저희 팀을 좀 안정적으로 사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는 방법도 있고 지금처럼 외부 팀을 연결해가지고 제가 중간중간에 세팅을 어느 정도는 좀 그 커뮤니케이션 하면서 좀 해드릴 수가 있으니까요. 뭐 다양한 방식으로 도움을 좀 받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 현장이 바뀌어 나가는 모습을 이제 하나씩 따라오시면서 보시고 인테리어 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전체 철거하고 쑥 들어가는 공사는 조금 더 수월한 편입니다. 가장 인테리어가 편한 거는 이제 신축이 가장 편하고 그 다음에는 올 철거가 좀 편하고 좀 어려운 거는 오래된 아파트일수록 그리고 애매한 연식의 아파트인데 살리고 들어가 볼까 하는 가성비 인테리어 그게 가장 힘든데 난이도가 지금 있는 현장이라서요. 여기를 좀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짓고 여러분들한테 또 멋진 현장의 모습으로 보여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